가격이 확 떨어질 뿐만 아니라 품질이 좋아. 이제는 거의 완전히 신세계 다이아몬드가, 실험실 다이아몬드의 양식에 성공한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8개 나라가 있고, 이 8개 나라 중에 최근에 합류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실험실 다이아몬드는 이런 큰 캐럿으로 키워내는 게 비교적 쉽기 때문에 이제는 천연 운동을 거부하고 랩 다이아몬드를 선호하는 현상이 생겨요. 이런 과정에서 출현하는 게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가 출현합니다. 이건 뭐냐면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다이아몬드를 양식하는 거예요. 우리 인조조개도 있듯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조조개란다. 인조진주. 인조진주가 있듯이. 네. 원래 이 기술은 1954년에 제너럴 일렉트릭이 개발한 공업용 다이아몬드 기술인데 이게 진화를 해서 나중에는 이 보석의 영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고압, 고온 기술을 썼어요.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트럭만한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 지구 내부의 환경과 이게 똑같이 조성을 해주는 거예요. 고압에 고열 환경을 만들고 여기다가 다이아몬드 시드라고 해서 아주 조그만 천연 다이아몬드를 여기다 집어넣고 거기에 그 고압과 고열에 의해서 탄소를 증착시키는 방법이어서 이 다이아몬드가 이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식되는 건데 이 물리적 특성, 광학적 특성은 다이아몬드하고 100%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게. 그런데 단 품질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해가지고 이 보슬문 같은 게 끼고 해서 여기서 만들어낸 다이아몬드는 이 검은색이나 이런 누런 황색 같은 게 많이 들어가서 보석으로는 쓰지 못하고 이거를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썼어요. 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잘게 깨뜨려 가지고 절색 공구나 절연기구나 뭐 연마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러다 이 기술이 어떻게 진화를 했냐면 CVD라는 화학 기상 증착법이 개발이 됩니다. 근데 이 기술이 나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게 1980년대에 나온 새로운 기술인데 이게 케미컬 베이퍼 디포지션이라고 그래서 이 화학적인 기체를 싸가지고 이 증착시키는 기술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고열은 필요한데 고압은 필요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 챔버라는 기계를 이렇게 냉장고만하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다이아몬드를 양식시키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그 천연 다이아몬드를 집어넣고 그 탄소가 포함된 가스들을 주입하고 플라즈마 형태를 고전압으로 만든 다음에 그 씨앗에 탄소들이 이렇게 침착하는 방법인데 이 기술의 장점은 뭐냐면 아까 그 고온고압 시설에서는 한 시설에서 하나만 양식을 했는데 네. 여기는 한 번에 30개 내지 50개의 씨앗을 한 번에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면서 또 하나는 아까 그 거대한 그 시설에서는 다이아몬드를 증착시키고 양식시키려면 최소 3개월 내지 6개월 걸려서 하나 하는데 근데 여기는 요새 2주면 완성이 돼. 1캐럿짜리다요. 가격이 확 떨어지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확 떨어질 뿐만 아니라 품질이 좋아. 품질이 좋다는 얘기는 이제는 거의 완전히 신세계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 보석 시장이 완전히 이제 그 변하게 되는 현상을 맞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실험실에서 키우는 그 양식 다이아몬드는 생산 비용이 2000년대 들어서 4년마다 절반씩 떨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만들었을 적에는 천연 다이아몬드나 이러한 양식 다이아몬드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격 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인조 다이아다 저 그냥 듣기로는 되게 싸다라고 들었는데. 네, 지금은 예를 들어서 1캐럿짜리 천연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한 2천만 원이라고 치면 이 양식 다이아몬드 가격은 1캐럿에 200만 원도 안 돼요. 아, 10분의 1 가격. 10분의 1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물성이 똑같아. 물리적, 화학적, 광학적 특성이 아주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인조 다이어가 어디에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커팅 기계에 커팅할 때 유리 같은 거 자르는 곳들 보면은 전부 그 이렇게 자르는 도구가 끝에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커팅기로 많이 쓴다고만 들어가지고 이 다이아몬드의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제가 네. 후반부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런 식으로 실험실 다이아몬드의 양식에 성공한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8개 나라가 있고 이 관련 생산업체들이 지금 한 30여 개 정도가 경쟁을 하면서 기술은 날로 발전을 하면서 단가는 날로 싸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8개 나라 중에 최근에 합류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이 그래요? 이 기술을 개발을 해냈어요. 오. 한 2년 전에. 그러니까 이 시장은 지금 중국이 사실은 장악을 하고 있고 물량의 50% 가까이를 중국이 생산하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국, 싱가포르, 러시아, 이스라엘, 우리 마지막에 이제 한국이 이 시장에 참여를 했는데 또 이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 중에서 유색 다이아몬드는 일반 다이아몬드에 비해서 가격이 엄청 비싸요. 심한 건 20~30배씩 비싼데. 그런데 이 실험실 다이아몬드는 이 유색 다이아몬드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 시장에 이제 큰 변화를 가져온 거죠. 자, 국가별 이 랩 다이아몬드 생산량을 보면 2020년에 중국이 300만 캐럿, 인도시 150만 캐럿, 미국과 싱가포르이 각각 100만 캐럿 등 총 720만 캐럿이었는데 같은 해에 공업용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이것이 한 2배 정도 되는 1360만 캐럿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수치가 한 3배 정도는 늘어났어요. 아, 올해 들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천연이건 랩 다이아몬드건 가격이 지금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위에 보이는 빨간색 선 이게 천연 다이아몬드의 가격이고 네. 특히 이 최근 1년 동안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밑에 이 파란색 그래프가 랩 다이아몬드 가격인데 2016년에도 두 개 가격 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천연 다이아몬드가 1캐럿당 이게 1캐럿당 가격인데 한 6,500불 정도 했을 적에 랩 다이아몬드 가격은 그 당시 한 5,500불 정도로 가격 차가 크지 않았는데 2023년에 들어와서는 천연 다이아몬드 1캐럿의 가격이 한 5,000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데 비해서 랩 다이아몬드 가격은 지금은 캐럿당 한 1,500달러 선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확 빠졌네요. 네. 그리고 이게 캐럿이 크면 클수록 가격 차는 더 벌어져. 즉 천연에서는 캐럿이 큰 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그쪽은 굉장히 비싼데 반해서 실험실 다이아몬드는 이런 큰 캐럿으로 키워내는 게 비교적 쉽기 때문에 이쪽은 가격 차가 더 벌어져. 크면 클수록. 근데 이게 가짜는 아니죠. 인조 다이아와 천연 다이아 보면은 구분이 가능한가요? 구분 안 돼요. 그러면 가격이 그냥 저 인조 가지고 천연이라고 해서 팔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도 시스템을 만들었어. 뭐냐 하면 3부 이하짜리는 구분이 안 돼. 아. 그런데 3부 이상으로 가면은 나름대로 룰을 정해서 커팅을 할 적에 여기 옆 모서리 부분에다가
이게 천연인지 랩다이아몬드인지 써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부가 넘어가면은 거기다가 이게 어디에 랩다이아몬드고 1년 번호가 얼마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큰 루페로 들여다보면 그거를 읽으면서 아 이게 천연이구나, 이게 랩다이아몬드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3부 이상으로 커지면은 그 속임을 당할 염려는 없는데 3부 이하에서는 이런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게 천연이고 랩인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3부 이하에서는 가격차도 크지 않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들어가는 연마 비용이나 노임은 같기 때문에 3부 이하 작은 다이는 천연과 랩의 가격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이게 캐럿이 커지면서 가격차가 커지는 거야. 그렇군요. 그래서 다이아 해도 저렇게 잠깐 보니까 3부 하니까 보통 한 6, 70만 원, 뭐 20, 그러니까 30만 원짜리도 있는데 가격이 좀 천차만별이네요. 예. 자, 우선 이 그래프에 보면 소형 제품들은 오히려 1캐럿짜리가 가격 하락보다 더 커지고 오히려 그 3부나 이런 것들은 가격 하락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랩다이어 시장에 한번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그렇게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게 한 10% 차이뿐이 안 났었는데 현재는 6분의 1 내지 10분의 1 정도로 가격 차가 크게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명품을 다루는 기업이나 유명한 주얼리 기업들이 속속 랩다이아몬드 시장에 진출하면서 랩다이아몬드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블러드 다이아몬드나 황금은 문제로 이제는 천연 운동을 거부하고 랩 다이아몬드를 선호하는 현상이 생겨나. 그리고 젊은이들은 랩 다이아몬드가 싸니까 프로포즈 할 때나 결혼할 적에 랩 다이아몬드를 쓰는 비중이 천연 다이아몬드를 쓰는 사람보다 지금 더 높아졌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세계 최대 보석 브랜드로 판도라라는 게 있는데 아예 이 회사는 앞으로 자기들은 천연 다이아몬드를 취급하지 않고 랩 다이아몬드를 쓰겠다고 2021년에 발표를 합니다. 더 이상 블러드 다이아몬드는 팔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그 유통시장에 어떤 다이아몬드의 민주화라는 이런 슬로건이 표방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랩 다이아몬드 시장은 1년에 한 10% 정도씩 이제 커 나갈 거예요. 그래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이미 수량 면에서는 랩 다이아몬드의 판매가 천연 다이아몬드를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2023년 하반기 들어서부터 랩 다이아몬드 판매 수량이 이제 천연 다이아몬드를 능가했는데 이게 금액으로 보면 아직은 10%가 안 돼. 금액으로 보면. 근데 수량면으로 보면 이제 랩 다이아몬드를 쓰는 사람들이 이제 더 많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을 보면 앞으로 랩 다이아몬드는 금액이나 수량 면에서 이 정도로 커질 거라는 이런 그래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차제 랩 다이아몬드를 설명하는 길에 유사 다이아몬드와 랩 다이아몬드의 차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다이아몬드 시장에서 옛날에 스브 용도로 썼던 것이 큐빅이라는 게 있어요. 아, 큐빅 이게 많이 들어봤어요. 네, 큐빅 진흙관의 약칭인데 이건 가운데 얘를 다이아몬드로 하고 옆에 조그만 다이아몬드로 박을 적에는 큐빅 같은 걸로 박아요. 맞아요. 그 경도가 한 8.3 정도 되고 일종의 이건 모조 다이아몬드죠. 모조 다이아몬드인데 이제는 다른 유사 다이아몬드 가격이 싸지면서 큐빅은 점점 이제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큐빅은 오래되면 이게 이제 그 많이 이렇게 그 지저분해져.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최근에 등장하는 모이사나이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경도가 9.25로
다이아몬드 다음에 경도가 강한 게 모이산화이트예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발견됐냐 하면 우주로부터 떠돌다 지구로 떨어진 운석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탄소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탄화규소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다이아몬드보다 더 반짝이고 더 찬란해. 이 금속의 특성이. 이게 빛의 굴절력이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산화이트하고 천연 다이아몬드를 갖다 놓고 사람들한테 어느 게 천연 다이아몬드냐고 물으면 대부분 10중박으로 모이산화이트를 선택을 해. 더 화려하니까. 이게 더 화려하고 그러니까 더 찬란한 빛을 내니까. 그래서 1906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앙리 무아상이라는 사람이 이 탄화규소를 합성해서 이 합성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냅니다. 합성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이 합성 모이산화이트를 만들어내. 이게 다이아몬드 다음에 경도가 강하다 보니까 이게 공업용 다이아를 대신해서 연마제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카버런덤이라 불렀어요. 근데 카버런덤은 그때까지만 해도 기술이 그렇게 탁월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색상이 안 좋아. 이 검은 색깔이나 이 누런 색깔들이 껴 있어가지고 보석 용도로는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1994년에 미국의 크레 연구소라는 데에서 이것을 무색의 보석용 결정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게 보석 시장에 등장을 해.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나왔을 적에는 굉장히 값이 비쌌어요. 그런데 이게 특허가 20년이 끝나서 만료된 다음서부터는 너도나도 이 생산에 참여를 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가격이 굉장히 싸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다이아몬드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였던 게 최근에는 어느 정도로 싸졌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1캐럿에 한 70만 원이었는데 요새는 이거 1캐럿에 얼마일 것 같습니까? 글쎄요. 요새는 1캐럿에 한 2, 3만 원뿐이 안 해요. 완전히 폭락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성질을 띠냐면 이렇게 싸게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산업용으로 쓰이면서 산업용에서 경제성을 획득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어디에 쓰이는 줄 아십니까? 반도체에서 전력 반도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바로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그 웨이퍼 소재예요. 이걸로 만들면은 이게 기존 실리콘에 비해서 고열이나 고압에 강하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이게 탁월해. 그러니까 냉각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문제가 고밀도로 축적되다 보니까 열이 발생하고 열 문제가 생겨서 이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는데 웨이퍼 자체를 이 그 탄화규소로 만들면은 이게 효율이 실리콘보다 3배 이상 높아지고 이 반도체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많은 효과를 해서 이게 차세대에 각광받는 반도체 소재예요. 그러니까 보석이 이렇게 산업용하고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